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다가 자료를 보고 저도 황당했던 일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대리인 사무실의 황당한 사건 수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까지 나섰어요. 회생법원 전국에 지금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서울 회생법원, 그리고 작년에 부산, 수원 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이 세 군데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신뢰성 제고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 서울 회생법원에서 신뢰성 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도 언론에 보도까지 됐었죠. 근데 이번에 또 부산 회생법원에서 신뢰성 제고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신뢰성 제고위원회가 원래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번에 임시 회의를 열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리인 사무실이 뭐 이런 식으로 사건 수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신뢰성 제고위원회를 긴급하게 열었다는 내용인데요.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도자료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황당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개인 파산, 개인 희생을 신청하러 의뢰인이 상담을 오셨는데 신청 직전에 재산 은닉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또 거기에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대출 추가로 더 되니까 대출 더 받아라. 카드도 한도가 남았으니까 카드 한도까지 다 써라. 심지어는 재산 명의 이전해도 된다 해서 명의 이전까지 시키는 사례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담 받으러 갔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믿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안 되는 행위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더 황당한 얘기인데요.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의뢰인이셨나 봐요. 근데 이 대리인 사무실에서 당신 사건 잘 처리되려면 파산 관제인한테 내가 접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거 관제인 잘못 만나시면 고소까지 나가십니다. 이거 있을까 싶은 황당한 일인데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또 조심하실 일인데 우리가 개인 파산 진행하시면 예납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법원에. 보통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내시고 사건이 어려우면 5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악용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 사무실에서 이 금액을 속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보도자료에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사건이라서 40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 나왔다라고 의뢰인한테 얘기하고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60만 원을 챙기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 당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법원에서 예납금 정해져서 결정이 되면 예납명령 통지를 보내줍니다. 문서로. 그래서 당연히 대리인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보내드리고 의뢰인한테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보여주면 그걸 보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당하실 일은 없겠죠. 제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정말 생길 수 있을까 싶은데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례로 있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 보도자료를 보고.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신경을 더 쓰고 있고 신뢰성 제고위원회를 정기 회의가 아닌데도 자꾸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산 은닉이라든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이런 게 발견되면 담당 판사나 회생위원, 파산관제인이 그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 항목 중에 뭐 가장 법원에서 체크를 많이 하고 계시는 항목이 허위자료 제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소송 위임 관련 대리인 사무실들,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실들을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자격자가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실.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도 아니면서 뭐 브로커 사무장이 자격증을 빌려서 운영하는 사무실이죠.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대부업체 연결해서 수임료 결제하도록 하는 사무실들도 있죠. 이것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무실도 있습니다. 수임료를 의뢰인께서 지급을 못하면 의뢰인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건을 취하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체크리스트에서 다 체크를 해서 법원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법원에 계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제 그 친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법원도 어느 사무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편법 같은 거 쓰지 않고 서류 작성 제대로 하는지, 어느 사무실이 엉망인지, 그리고 수임료 뭐 과다하게 받으면서 의뢰인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될 때 위임장이 어느 사무실 이름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위임장으로 들어가면 좀 더 쉽게 통과될 수도 있겠죠. 근데 법원에서 볼 때 이미 체크가 여러 번 돼서 이 사무실 문제 있는 사무실인데 이런 사무실 위임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꼼꼼하게 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항상 말씀드리지만 3군데 정도는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직접. 사무실 정말 신뢰가 간다.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개인위생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